제가 이름을 그냥 붙여봤는데 구멍 뚫린 그림책. 구멍만 뚫린 것도 있고 좀 더 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구멍 뚫린 그림책으로 제가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부터, 특히 유아들 아주 좋아하는 그림책. 자, 앗 깜짝이야. 제목부터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랄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 엄마가 어디 가면 졸졸졸 껌딱지처럼 막 쫓아다니던 아이들, 가까이도 혼자 못 가시는 분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을게요, 아니면 그런 아이들이 좀 혼자 지금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잠시나마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딱 좋은 책이에요. 이거 보여주시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실 거예요. 자, 왜 깜짝 놀랐을까요? 자, 창문이 나오죠. 이 창문이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 자, 보실게요. 이것도 제가 하도 많이 보여줘서, 근데 이 책은 직접 보여줘야만 이게 구멍 뚫린 거니까 아이들 실제 손도 넣어보고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직접 그림책으로 보셔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릴 건요. 출판사가 저는 이렇게 돼 있지만 판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어요. 다른 출판사로. 그 책 제목을 치시면 저는 워낙 오래돼서 여러분은 새로운 출판사 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뀐 건 없어요. 자, 얘가 뭉치예요, 뭉치. 엄마가 계속 물어봐요. 혼자 집 볼 수 있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괜찮겠어? 물어봐. 괜찮아요. 자, 이게 현관이에요. 자, 근데 표정을 보시면 조금 겁나하는 것 같나요? 아직도 걱정하는 것 같긴 한가요? 호기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자, 그러면서 인사해. 엄마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하고 씩씩하게 대접했지만 혼자 집을 보는 건 처음이에요. 자, 괜찮을까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엄마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혼자 있어 봐야 되겠죠?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했어. 혹시 무서운 누군가 오면 어떡하지? 그때 띵동 왔어요. 제가 요거 띵동 소리 계속 울리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애들한테 뭘 시켰냐면 하나, 둘, 그럼 애들이 띵동 이렇게 아이들이 소리내서 말하게. 그럼 애들이 초인종도 같이 눌러가면서 같이 호흡하다 보니까 이야기 속에 자기가 쏙 빨려온 듯한 느낌? 인물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인을 보내거나 아니면 말로 신호를 보내거나 그런 띵동 하고 동작까지 누르고 말도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누굴까요? 누굴까요? 오 마이 갓. 이거 보세요. 4개의 뚫린 창으로요. 박쥐가 보이는 거예요. 뭐처럼 보이셔요? 박쥐. 근데 어떤 애는 박쥐로 안 보이는 애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박쥐로 보여. 너 너무 무섭죠? 박쥐인데 어떻게 문을 열어줘요? 그쵸, 여러분? 근데 누군가 오긴 왔잖아. 그죠? 문 안 열어주면 이 박쥐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지, 여러분. 아니, 무서운 존재가 창문을 깨고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심조심, 자, 하지만이라고 나왔잖아. 열어줬는데, 꼬마야, 안녕. 이불을 배달하러 왔단다. 아이고, 세상에. 이불 가게 아저씨였어요. 그림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떻게 딱 이렇게 맞춰서 그렸는지. 이불 가게 아저씨야, 이불 가게 아저씨. 자, 또 띵동. 이건 누굴까요, 여러분? 뱀이에요. 열어줄 수가 없죠? 자, 아저씨가 말합니다. 세탁물 배달하러 왔단다. 그래요. 세탁소 아저씨였는데 그렇게 놀랬네요. 자, 이번엔 또 띵동 또 눌러요. 누굴까요, 여러분? 악어지 뭐. 우리 집에 악어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먹잇감이겠죠. 얘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떡하죠? 열어줄 수가 없네요. 자, 뭐라 그랬냐면 식당놀이 하자. 친구들이 온 거예요. 여럿이. 안 놀 수가 없겠죠. 실컷 노는데 들어왔는데 너 왜 혼자 있어? 나 집 보고 있어. 진짜? 우와, 대단하다. 안 무서워? 뭐 무섭긴 하나도 안 무서워. 약간 여기 이렇게 버벅거리는 게 나와요. 실제 제가 버벅거리면서 하거든요. 무섭게 괜찮아. 그런 애들이 혹시 제 속으로는 겁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들도 알아채요. 왜 말을 더듬지? 그러면 애들도 알아챈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번에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미리 놀랄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웬일이야. 괴물이 노려보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여러 명이 있어도 이거 막 밑으로 숨고 난리가 났죠. 이 괴물을 어떡할까요, 여러분? 문 열어줄 수도 없고 안 열어줄 수도 없고 어떡하죠, 여러분? 열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 바깥에서는 사실은 엄마인데 웬 도깨비지? 우리 아이 혼자 있었는데 어떡하지? 웬 도깨비가 다 있어? 엄마가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창문을 통해서 또 다른 아주 미스테리한,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또 다른 장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도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죠.
그런데 엄마 괜찮으세요? 이걸 보고 엄마가 쿵 주저앉으니까 이제 엄마가 모습이 없어진 거잖아요. 괴물의 모습이 없어진 거죠. 얼른 나와봤어요. 그러면서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요. 아유 깜짝 놀랐네. 친구들이 놀러 왔구나. 엄마가 더 놀랐네. 그죠?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 그래서 엄마 선물 사왔다 하고 케이크 갖고 왔어요. 맛있게 먹는 그런 이야기. 엄마랑 손님놀이 하면서 친구들과 맛있게 나눠 먹는 그런 이야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걸 혼자 하게 된다는 거, 특히 분리된다라는 거 아이들 가장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처럼 불안해하는 애가 또 있구나.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걱정도 되고 또 장면을 넘기면 그렇지는 않아. 걱정하는 거가 또 안 나오죠. 그래서 안심이 되죠. 그게 이제 반복되면서 아이들이 나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우리도 한번 혼자 있어 볼까? 혼자 있을 수 있겠어? 뭉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또 아이를 또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또 행동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미타로라는 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일본 작가인데 공업 디자인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림이 굉장히 단순하고요. 심플해요. 그러면서도 주위 배경 그림 하나도 그리지 않고 시선의 정확한 것만 보이게끔 하시는 분인데 언어도 굉장히 간결하셔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언어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군더더기 말이 하나도 없어. 이분 작품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다 똑같아요. 나중에 제가 시리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책은 오려낸 부분, 여긴 제가 구멍 뚫린 책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려낸 부분을 통해서 착각하는, 왜 착각을 하게 됐냐면 아빠가 미아가 됐거든요. 보통 미아 하면은 아이를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리는 아이라는 뜻이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서 백화점에서 아빠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아빠는 얘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얘가 부모 역할처럼 고군분투해서 아빠를 찾는 그런 역할. 근데 중요한 건 비슷한 사람을 자꾸 찾아보겠죠. 그런데 백화점에 가면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비슷한 옷 입은 사람, 또 마네킹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자꾸 착각을 하면서 아빠를 찾아 나가는 과정. 그러면서 얘가 아빠 못 찾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 골치 아파. 이렇게 미아가 되면 어떡해? 웃기죠, 그죠? 예,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안에만 잠깐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렇게 도려냈잖아.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느 틈에 이 아빠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 봐세요. 아빠 옷 비슷하죠? 딱 봤더니 이거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이 모자 우리 아빠 거다. 들어가 보는데 그게 아니야. 마네킹 모자였어요. 어디 있을까요? 저거 아빠 구두다. 아빠 구두 보세요. 아빠 구두. 이거 제가 오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려져 있는 거예요. 아빠 구두네. 우리 아빠다. 드디어 찾았네. 아니네. 이분은 이렇게 착시 현상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 이것도 대표적으로 알려진 책이거든요. 화장실. 아이고 아니라니까 되돌아보니까. 자, 특히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있죠. 요 부분이 압권이에요.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자 서로 가는데 아빠다. 아빠도 야 나 여기 있어. 그대로 있어. 그럼 서로 얘기하는 거야. 너무 재밌죠? 이런 책들은 앞뒤 구성을 정말 계산을 많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흔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 서로 교차하고 드라마에 많이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너를 못 찾는 줄 알았잖아. 그래. 아이고 내가 아빠를 찾으니까 걱정 말아요. 이렇게. 아셨죠? 아이 입장에서도 아빠는 미아예요. 미아. 또 이제 앞으로 2권이 남았거든요. 2권은 심스테백이라는 분. 이분은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이 얘기만 하면 진짜요? 맥도널드에 그 미니어처 그 장난감 있잖아요. 사은품으로 주는 거. 그거 디자인하신 분이야. 그래서 손주들이요. 자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못 알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밀인가? 그리고 이거 내가 디자인한 거야. 했더니 헐 진짜요? 그때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인정해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책은 유대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심스테백이 유대인이거든요. 이들의 문화, 또 노래, 흥얼거림, 민속 시가, 또 정신 이런 것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자, 표지를 보시면 제목도 길어. 요셉의 작고 낡은 오버코트가 뭐게? 그럼 이런 거부터 좀 알려줘야 되겠죠? 설명하고 또 실제 있으면 좀 꺼내오고 이런 거로. 근데 작고 낡았대. 낡았다는 표현이 뭘까? 그래서 아이들이 눈으로는 만약 요즘에 뭐 낡아서 버리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그죠?
디자인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옛날 거라 새로운 게 나와서 너무 많아서 뭐 이래서 많이 처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낡았다라는 게 뭔지 그런 어휘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책은 저약 정신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저씨가 꾸질꾸질한 뭐 짠돌이라서 물론 그렇긴 하지만 작고 낡아졌기 때문에 이 오버코트를 바꿔서 실용성 있게 나중에 단추까지 되는 과정으로 바꿔서 입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다 바느질 거리죠. 뭘까 궁금해 하시는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이렇게 바느질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느질감을 다 항상 모아놓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이것도 바느질 도구잖아. 그죠? 이게 왜 나왔지? 왜 나왔지? 자, 필요해요. 자,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옷은 너무 오래 입어서 작고 누덕누덕 천으로 기운 오버코트가 있어요. 보세요. 애들이 끝까지 보면 참 아저씨가 너무 절약한다. 좀 제발 좀 이젠 버리세요 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같진 않은 거지 뭐.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어. 전 처음에 그래. 이거 뭐야? 분명히 지난번에 없었는데 이거 지난번에 본 사람 너가 뚫어놨지. 막 그런 애들이 서로 자기 아니라고 막 그래요. 아이한테도 그래 보세요. 내가 분명히 사올 땐 이거 못 봤는데 왜 뚫려 있었지? 뚫려 있지? 네가 혹시 오려놨니? 그러면 아니야 엄마 내가 안 그랬어. 막 그런다니까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이러면서 난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유심히 보겠죠. 자, 너무 오래 입어서 이거 밑을 자르고 재킷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이 아이디어. 그리고는 북적북적한 시장을 갔습니다. 이 복장 이런 게 유대인의 그 전통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복장이래요. 자, 근데 이것조차도 오래 입어서요. 작고 너덜너덜해져 갖고요. 이 재킷 한 벌을 어떻게 했느냐? 뭐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요거 보면 다음 장면 예측하는 거야. 그렇죠. 조끼를 만들었다니까, 조끼. 그죠? 기가 막혀요. 여기부터는 애들이 막 구멍 뚫린 걸 보고 막 맞추려고 그래요. 단추를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 입었나? 많이 입었나? 똑 떨어져 갖고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없어. 어디 가는지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 못 찾았대요. 그래서 이걸 괜찮아. 오버코트가 단추가 되는 과정을 그림책을 만들면 되지. 그래서 이 책이 나왔다는 거라고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걸 데이컷 기법이라고 그래요. 데이컷 기법. 어쨌든 구멍을 뚫어서 또 그 다음 장면에 그림과 연결시키는, 근데 아주 세심하면서 논리적이고 또 설득시킬 만한 그런 그림이 펼쳐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쉽진 않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주셔서 아주 소중한 책이다. 흔하지 않은 책 열심히 잘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이번 작품 중에 또 충격적인 게 있어요. 옛날에 파리 한 마리를 꿀꺽 삼킨 할머니가 살았는데요 라는 거. 이거는 운문 그림책이에요. 사실 운문 그림책. 그 유대인 또 미국에서 전해져 오는 그 민속 시가를 그림책에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아까 요셉의 작고 낡은 오버코트가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 책이 조금 뭐랄까 말도 안 돼라고 나중에, 왜냐면 할머니가 파리를 삼키다가요 나중에 말까지 삼키게 되거든요. 너무 과장됐잖아. 그래서 익살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별로 애들이 재미없어 하겠다 싶었는데 반응이 완전 최고예요.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한 3번까지 제가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애들은 그게 굉장히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리듬 타시면서 옛날에 파리 한 마리를 꿀꺽 삼킨 할머니가 살았는데요 하고, 시가라고 그랬잖아. 민속 시가. 그죠? 노랫말처럼 들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엽기적인 할머니가, 엽기적인 게 맞나? 어떤 분인가? 이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 자, 이 할머니가요 하루는 뭘 잘못해서 그런지 왜 그랬는지는 몰라. 파리 한 마리를 꿀꺽 삼켰다니까요. 바로 여기. 이 뱃속에 들어간 파리를 여기다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재밌는 건 여기에 오른쪽 페이지에 다른 동물들이 나중에 얘네도 다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뱃속으로 들어가거든, 할머니 뱃속에. 근데 얘네가 뭐를 예측하냐. 아이고, 곧 할머니 들어가시고 말 거야. 어떡하면 좋아. 도대체 파리를 왜 꿀꺽 하신 거래. 하고 지네들끼리 막 수다 떠는 게 있어. 요거를 수다 떨듯이 막 얘기해 주시면 재밌어요. 자, 그런데 할머니가 파리를 잡으려고 거미를 꿀꺽 삼켰대. 자, 중간중간에 이런 거 설명도 또 나와 있어요. 근데 할머니 뱃속에 거미 한 마리 있다 했죠? 얘네 또 수다 떨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대. 정말 어머 어떡하냐. 막 이렇게 이웃이 수다 떠는 것처럼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새 한 마리를 꿀꺽해. 계속 나와요. 이렇게 크게. 근데 이거는 오려 붙인 것처럼 꼴라지 기법으로 다 했어요. 꼴라지 기법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소를 잡기 위해서 나중에 말까지. 자, 말까지 다 드신 할머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돌아가시죠, 뭐.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저는 여기서 애들이, 오, 충격적이에요, 선생님. 뭐, 어떻게 돌아가시가,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았는데, 그냥 이야기 하나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별로 충격을 먹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신기하다, 재밌다, 막 이렇게만 표현하고, 특히 배에서 할머니의 그 누적적인 게 계속 구멍 뚫려 나오잖아요. 요걸 굉장히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결국 아까 걔네들은 다 없어지고, 그죠? 할머니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로 맞이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여기도 나와 있어요. 아까 예세배 잡고 날고 노바코트도요, 민속 시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그거를 뒤에 악보도 있고 가사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 뛰어나신 분은 같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4편, 구성이 독특한 그림책 3탄으로 구멍이 뚫린 책, 데이컷 기법. 근데 다 데이컷 기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크게 오려낸 것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뭉뚱그려서 구멍 뚫린 그림책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